안녕하세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이지영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AWS의 와프가 무엇인지 보다는 AWS의 와프를 운영 환경에서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세션 아젠다로는 먼저 AWS의 와프 적용 지정과 규칙 관리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모니터링, 로깅, 분석 방법과 함께 테스팅 및 튜닝 과정도 다뤄보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조직에서 AWS의 와프 관리 팁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비용 최적화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볼 예정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AWS 와프 적용 지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웹 애플리케이션 기본 아키텍처를 보면 엔드 유저에게 DNS, CDN, 웹서버가 직접적으로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웹 서비스를 하는데 보안 유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서비스 거부 공격, 일명 도스 공격입니다. 이 공격은 웹 서비스를 마비시켜 정상적인 사용자의 접근을 방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량의 트래픽을 한꺼번에 보내 서버의 자원을 고갈시키거나 네트워크의 대역폭을 소진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애플리케이션 취약성 공격입니다. 이는 웹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데이터를 탈취하는 공격을 말합니다. SQL 인젝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무차별 대입 공격 등이 이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이러한 공격들은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허점을 노려 민감한 정보를 빼내거나 시스템을 장악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공격은 웹 애플리케이션의 가용성, 무결성, 기밀성을 위협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방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와프와 같은 보안 솔루션은 이러한 위협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웹 방화벽으로 AWS 와프를 사용할 수 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주로 HTTP 프로토콜 기반의 AWS 서비스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웹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에서 엔드 유저에게 노출된 리소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와프는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나 ALB 서비스와 통합하여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와프의 적용 지점 선택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와프를 적용할 웹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와플을 처음 도입하시는 분께서는 영향도가 비교적 적은 애플리케이션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와프 운영에 대한 경험을 쌓으면서도 와프 운영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와플을 어디에 적용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등 다양한 리소스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개 웹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클라우드 프론트와 함께 AWS 와플을 배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를 활용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적 콘텐츠와 정적 콘텐츠 모두에 사용할 수 있어 유연성도 높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면 글로벌 네트워크의 엣지 로케이션에서 와프의 규칙을 적용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인 보안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층화된 와프 모델은 클라우드 프론트 수준에서는 일반적인 와프 규칙을 적용하고 오리진 레벨에서는 각 애플리케이션에 특화된 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안을 더욱 강화하면서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와프에 적용할 수 있는 규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매니지드 룰 그룹으로 AWS가 제공하는 무료 규칙이 있고 파트너사가 관리하는 유료 규칙이 있습니다.
AWS가 제공하는 무료 규칙의 특징을 살펴보면 AWS는 일반적인 공격과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다양한 무료 규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들은 AWS의 보안 대응팀, 즉 SRT 팀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 보안 위협에 바로바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와스 탑 10, 즉 가장 중요한 10가지의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들은 버전을 선택할 수 있어 최신 버전을 사용하거나 특정 버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보안팀에서는 와프의 규칙이 변경되었을 때 보호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의 영향도를 파악한 후 변경된 규칙을 반영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콥 다운 스테이트먼트로 적용 범위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벨 기능을 통해 차단이나 요청 제한을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결합하여 여러분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 위한 더욱 정교한 보안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AWS가 제공하는 유료 규칙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ACFP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악의적인 사용자가 대량으로 가짜 계정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여 서비스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ATP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도난당한 인증 정보나 비정상적인 로그인 활동으로부터 로그인 페이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계정이 무단 접근을 막아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봇 컨트롤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은 일반적인 봇으로부터 웹사이트를 보호하면서도 검색 엔진 최적화나 소셜 미디어 봇 같은 알려진 정상적인 봇은 감지하여 허용합니다. 그리고 표적 공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점검하여 더욱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규칙에 대해서 살펴보면 ACFP 규칙의 경우 요청 식별자와 행동 분석을 기반으로 의심스러운 요청을 자동으로 차단합니다. IP 주소와 클라이언트 세션별로 요청을 집계하여 비정상적인 패턴을 감지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제공한 계정 정보를 분석하여 부정적인 계정 생성을 방지하고 대량 계정 생성 시도를 탐지하여 관리합니다. 더불어 도난당한 자격증명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이메일과 암호 조합을 검사함으로써 계정 탈취 시도를 막아냅니다. ATP 계정 탈취 방지 기능의 경우 도용된 자격증명을 이용한 악의적인 로그인 시도를 탐지하고 차단합니다. 사용자의 자격증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다크웹에 유출되었을지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봇의 자동화된 로그인 시도를 방지하고 브루포스 공격이나 자격증명 스토핑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시도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의 응답을 검사하여 성공과 실패율을 추적할 수 있어 비정상적인 패턴을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WS 와프의 봇 컨트롤 룰을 보면 커먼버 룰은 봇을 탐지하기 위해 명확한 식별 정보를 통해서 탐지합니다. 여기에는 시그니처 기반의 탐지라던가 IP 평판 목록, 요청 헤더 분석, 그리고 리버스 DNS 조회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단순한 봇을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타겟봇 규칙은 탐지를 회피하는 봇을 탐지하기 위해 행동 기반 탐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브라우저의 지문 인식이나 머신러닝 기반 행동 분석이 포함되어 보다 정교하게 봇을 식별하고 차단할 수 있습니다. 스컵다운 문장은 모든 와프 규칙에 사용할 수 있지만 특히 유료 규칙에 적용될 때 유용합니다. 미리 필터링하여 필요하지 않는 보호 기능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 접근해도 괜찮은 웹사이트의 일부를 명시적으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적 컨텐츠인 이미지나 CSS 파일이 해당됩니다. 또는 스컵다운 문장을 사용해서 웹사이트의 특정 부분만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 사이트의 경우 경쟁사의 보시 모든 제품이 나열된 특정 URI 경로에 크롤링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GUI 화면에서 보면 커스텀 룰 생성 시 스코프 오브 인스펙션에서 특정 페이지만 적용하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규칙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만 결국 와프는 하나의 웹 ACL에서 여러 개의 규칙을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 규칙을 관리할 때 권장하는 와프 규칙 순서를 보면 먼저 각 애플리케이션마다 보안 요구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특성에 맞게 구성해야 합니다. 규칙은 순위 순서에 따라 처리됩니다. allow, block 등 terminate 액션은 상위 규칙이 맞으면 하위 규칙에 대해서는 더 이상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규칙의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료 규칙 그룹의 평가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디폴트 액션은 allow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안 규칙에 위배되는 요청은 미리 차단이 되고 명시되지 않은 요청들은 기본적으로 허용이 되어서 웹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기반으로 웹 ACL에 적용된 규칙의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서 보면 먼저 신뢰할 수 있는 allow 트래픽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장 높이 설정합니다. 다음은 블랙리스트로 관리되는 IP 대역을 차단합니다. 여기에서 allow나 block 등은 terminating 액션이기 때문에 이 두 규칙에 매칭되는 경우 하위 규칙은 더 이상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규칙 적용이 더 효율적이기도 하지만 아래 규칙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아 비용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2번, 3번, 4번은 AWS에서 제공하는 규칙을 추가하였습니다. AWS 매니지드 룰 그룹은 전체 기본 액션이 지정되어 있지만 카테고리별로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4번, 봇 컨트롤 규칙의 경우 스컵다운을 통해서 평가 대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봇 컨트롤 처리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5번은 2번, 3번, 4번에서 커스터마이징해서 액션을 카운트 모드로 설정하는 경우 해당 규칙에 맞는 경우 터미네이팅을 하지만 카운팅 같은 경우에는 라벨링을 붙여 놓았을 텐데 이 5번에서 정의된 라벨에 매칭되는 경우 allow 액션을 통해서 하위 평가를 하지 않고 웹 접근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7번도 ATP 규칙에 대해서 라벨 작업을 합니다. 6번은 특정 요청 건수가 늘어나거나 계정 탈취 시도 라벨이 있는 경우 액션을 캡차가 적용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7번 라벨 작업된 내용을 8번에서 탈취된 자격증명으로 로그인을 시도에 대한 보안 조치를 할 수 있는 페이지가 호출되도록 리다이렉트 스테이터스 코드 301을 리턴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특정 사용자가 디도스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큰 수의 제한된 요청 수를 지정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규칙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디폴트 액션은 allow로 설정이 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와프의 커스텀 룰 구성 시 고려 사항을 보면 웹 서비스의 정상적인 요청은 와프 규칙에 의해서 오탐이나 미탐될 수 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규칙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OR 등을 사용하는 경우 동일 웹 요청에서 중복된 규칙 처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WCU 처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룰 그룹을 사용하셔도 WCU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웹 ACL의 기본 1500 WCU를 넘으면 초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프론트의 지리적 제한 기능을 사용해서 와프에서 요청 건수를 줄임으로써 와프의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와프의 레이 베이스 규칙을 사용하는 경우에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 사전에 접속 커터를 제한하는 것을 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웹로그를 분석하여 충분히 큰 수부터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특정 URI나 특정 IP에 대해서만 레이 베이스드 룰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은 HTTP 리퀘스트 바디를 제이슨 파일 컨텐츠를 파싱해서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규칙 적용 시에 HTTP 리스판스 스테이터스 코드나 바디 값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Managed Rule Common Ruleset은 코어 룰셋을 선택했습니다. 화면과 같이 카테고리별로 오버라이드 화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스판스 스테이터스 코드나 리스판스 바디에 대해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HTTP 응답 코드와 바디를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카테고리를 카운트 모드로 변경합니다. 매니지드 룰 커먼 룰에서 다른 것들은 모두 불락 처리되어 이후 하위 룰에 대해서 평가받지 않고 바로 불락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지네릭 RFI나 메타데이터는 카운트 모드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카테고리에 대해서 각각의 라벨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카운트는 터미네이트 액션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규칙을 평가 후에 두 번째 커스텀 블럭 규칙이 실행됩니다. 이때 제네릭 RFI나 메타데이터 라벨이 있는 경우 블락 액션이 처리되면서 리스판스 코드나 바디에 대해서는 커스터마이징하여 반환되도록 규칙을 생성하였습니다. 이제 규칙을 적용했으면 웹 ACL에서 처리 상태 모니터링 및 분석을 할 차례입니다. 와프에서 가시성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클라우드 와치 매트릭 정보를 통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또한 ACL에 따라서 요청 샘플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따로 로그 관리 계획이 없다면 이 기능을 활용하여 간단하게 웹 ACL을 통해서 처리되는 요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청 처리에 대해서 상세 로그를 남겨볼 수 있습니다. 웹 방화벽은 웹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적용된 규칙이 정상 동작하는지 미탐 및 오탐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요청에 대해서는 로깅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클라우드 와치 매트릭 대시보드를 통해서 블락이나 카운트 요청 건수를 모니터링하여 규칙에 대해서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깅입니다. AWS 와프 로깅은 클라우드 와치 로그 S3에 저장할 수도 있고, 대량으로 요청 처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존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어홀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파이어홀스는 목적지를 S3뿐 아니라 레드시프트, 오픈서치 또는 서드파티로 보낼 수 있습니다. 로깅 저장소 및 관리 시스템은 와프의 로그 사이즈 및 보안 운영 규모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잠깐 로깅 전략을 살펴보면 와프 로그는 S3 버킷으로 바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저장된 S3 버킷을 기반으로 아테나 퀵사이트를 활용한 대시보드를 만들어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와프로그가 큰 경우에는 S3 Put API가 자주 호출이 되고 S3 오브젝트의 사이즈도 작고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웹 애플리케이션이 요청이 많은 경우라면 데이터 파이어홀스를 이용해서 구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웹 공격이 많이 들어와서 와프로그 분석을 자주 해야 하는 경우라면 오픈 서치 운영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오픈 서치 운영에 대한 오버헤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오픈 서치에서 제공하는 디스커버리 피처 등의 기능을 통해서 로그 분석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와프 로그 분석 시 고려사항은 로그를 관리하는 운영 비용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비스 사용 비용 이외에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발생하는지, 해당 앱 서비스의 로그가 발생 패턴이 유동성이 큰지 등에 따라서 운영에 대한 관리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석팀이 없고 작은 보안 규모의 보안팀에서 작은 양의 웹 트래픽인 경우에는 클라우드 와치 로그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컨트리뷰터 인사이트와 로그 인사이트 기능을 활용해서 로그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래픽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대시보드를 구성하여 분석이 필요한 경우 데이터 파이어홀스를 이용해서 로그를 S3나 오픈서치 등을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화벽의 규칙은 특성상 한 번 적용하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규칙이 적용된 후에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오탐이나 미탐이 없는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앞 세 가지에 대해서 앞 규칙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마지막 두 가지 웹 애플리케이션의 변경이 있거나 사용자의 행동 패턴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규칙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것만 언급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강조드렸던 것이 로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규칙에 대해서는 스테이징 환경에서 먼저 테스트하고 프로덕션 환경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규칙이라면 제이슨 파일로 다운로드 후 운영 환경에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웹 애플리케이션의 변경은 개발팀에서 사용자의 행동 패턴 분석은 분석팀에서 웹 방화벽 규칙은 보안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웹 방화벽 규칙에 의해서 false positive가 발생하는 경우, 한꺼번에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빠르게 장애 요인을 찾을 수 있지만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네트워크 담당자, 보안 담당자, 애플리케이션 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공통 메시징 채널을 만들어서 와프의 규칙 업데이트를 관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웹 서비스 장애 지원에서 높은 비율로 와프의 규칙이 잘못 적용되어 있거나 변경 후에 오탐에 의해서 접수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조직에서 와프 관리 팁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대규모 조직에서 AWS의 와프 관리를 위해서는 AWS의 파이어월 매니저 서비스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 조직이나 대규모 웹 서비스를 AWS 클라우드를 통해서 관리하는 경우 보안팀은 여러 AWS 계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파이어월 매니저는 애플리케이션 및 네트워크 서비스를 중앙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AWS 파이어월 매니저를 이용해서 AWS의 와프를 관리하는 경우 먼저 파이어월 매니저를 활성화하고 관리 계정을 지정합니다. 다음 파이어월 매니저를 이용해서 AWS의 와프를 관리하는 경우 먼저 활성화하고 관리 계정을 지정합니다. 다음으로 파이어월 매니저 정책에서 First
룰 그룹과 라스트 룰 그룹을 생성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펄스 룰 그룹은 요청이 웹 ACL에 도달했을 때 가장 먼저 평가가 되고, 멤버 계정의 웹 ACL에서는 Pre FM Managed로 시작하는 이름의 룰이 자동 생성이 됩니다. 라스트 룰 그룹은 모든 다른 규칙을 통과한 후에 마지막으로 평가가 됩니다. 멤버 계정에서는 포스트 FM 매니지드로 시작되는 이름의 규칙이 자동 생성됩니다. 이를 통해서 생성된 규칙과 정책이 조직 멤버 계정에서 자동으로 배포되어 일관된 보안 정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애플리케이션 리소스에 적용할 규칙을 생성해서 특정 멤버 계정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멤버 계정에서 웹 ACL 생성이 될 때 FM Managed Web ACL V2로 시작되는 이름의 정책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어월 매니저에서 와프 정책의 로깅 활성화를 구성하는 경우 조직 내 모든 계정의 웹 ACL의 로그가 관리 계정 한 곳으로 모아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쉴드 어드밴스드입니다. 일반적으로 AWS 쉴드 스탠다드를 통해서 TCP/IP7 레이어의 레이어 3 및 레이어 4 프로토콜 특성을 이용한 디도스 공격부터 AWS 서비스를 보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복잡하고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쉴드 어드밴스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쉴드 어드밴스드는 레이어 7에서 이상 탐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도스 공격을 받았을 때 SRT 팀과 함께 대응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쉴드 어드밴스를 통해서 보호하는 리소스는 AWS의 와프 비용이나 와프 정책 관련 파이어월 매니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쉴드 어드밴스드 사용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가격적으로 유리한지는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쉴드 어드밴스드를 도입하는 경우 인터넷으로 노출된 모든 AWS의 리소스를 쉴드 어드밴스드가 보호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디도스 공격을 받아 쉴드 어드밴스 도입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격이 발생하기 72시간 전에 등록해서 기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트래픽을 학습할 수 있도록 기간이 필요합니다. 쉴드 어드밴스드는 AWS의 와프 규칙을 생성하여 디도스 공격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한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SRT 팀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액티브 인게이지먼트 설정을 하고 연락처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최적화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용 최적화를 위해서 먼저 와프 비용 체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웹 트래픽 상관없이 웹 ACL을 생성하고 규칙을 추가하는 경우 웹 ACL과 규칙에 대한 시간당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주요 비용은 웹 트래픽 요청 건수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적용된 규칙이 많아서 기본값인 1500 WCU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봇 컨트롤이나 플러드 컨트롤에 대해서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와플룰에서 캡처나 챌린지 액션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비용 체계를 바탕으로 비용 최적화 전략을 살펴보면 스콥 다운 스테이트먼트를 활용해서 적용 범위를 제한하여 유료 규칙 평가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규칙 적용 순서에 상관이 없다면 AWS에 적용하는 무료 규칙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ATP와 봇 컨트롤 규칙 그룹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적게 드는 봇 컨트롤 규칙 그룹을 먼저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검사 비용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속도 기반 규칙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규칙 및 규칙 그룹에서 캡차나 챌린지 사용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비용 절감을 위해서 토큰 이뮨 타임을 길게 설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IP 레퓨테이션 리스트와 같은 IP 평판 목록을 사용하는 경우 AWS 인프라에서 자주 확인되는 봇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AWS 와플을 사용할 때 비용 측면으로 고려해 볼 것은, 먼저 파트너 매니지드 룰을 사용하면 사용량에 따라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AWS 와프 로그 저장이 클라우드 와치, S3, 오픈서치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선택 시에는 웹 서비스의 로그 사이즈, 로그 분석팀의 규모, 운영 비용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아마존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어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와프 로그가 큰 경우에는 오히려 이를 통해서 비용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3 풋 요청이 감소할 수 있고, 자동으로 데이터를 압축해서 S3에 저장하고 데이터를 파티셔닝 한다거나 포맷 변환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운영 비용은 절감될 수가 있겠습니다. AWS의 와프 요청 수가 많은 경우에는 AWS의 쉴드 어드밴스드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AWS의 쉴드 어드밴스드와 AWS의 와프의 비용 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AWS의 쉴드 어드밴스드는 1년 약정으로 월 $3,000의 구독 비용이 청구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AWS의 오가나이제이션에 연결된 모든 계정이 이 단일 구독 비용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 회사에서 여러 개의 AWS 오가나이제이션을 운영 중이라면 AWS에 연락하여 결제를 통합하고 하나의 구독료만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쉴드 어드밴스드로 보호되는 리소스에 대해서는 와프의 사용 비용이 청구되지 않고, 쉴드 어드밴스드 처리에 대한 데이터 전송량의 요금이 발생합니다. 와플을 통해서 보호할지, 쉴드 어드밴스드를 사용해서 보호할지, 어느 비용이 유리한지는 대략적으로 웹 로그에서 SC 바이트, 즉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보내는 총 바이트의 수의 합과 요청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 브라우저나 웹에서 이미지 캐시 히트율 304 스테이터스 코드 요청 건수가 많다면 데이터 전송량 기준의 요금을 계산하는 쉴드 어드밴스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쉴드 어드밴스드 보호 리소스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와프 비용이 청구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호 리소스라 하더라도 와프의 봇 컨트롤과 같은 리소스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와프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용이 청구됩니다. 추가적으로 쉴드 어드밴스드 고객이 와프 관련 규칙을 위해서 AWS의 파이어월 매니저를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격 정책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AWS의 쉴드 어드밴스드를 통해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보안을 강화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AWS 와플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계를 거쳐서 운영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AWS 와플을 배포하실 수 있겠습니다. AWS 와플을 적용 시에는 와플의 적용 규칙에 대해서는 운영 배포 후에도 애플리케이션의 업데이트라던가 사용자 행동 패턴의 변화라던가 보안 이슈 등에 따라서 지속적인 규칙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체계적인 로깅 및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 하단에 AWS 와프 구현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